바람이. 자, 이것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 이렇게 잘 맞춰서. 여기 국회앞입니다. 중국인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지대용 회장님 성명서 발표하시고 이재봉 교수님, 그 다음에 김병준 교수님, 그 다음에 김상순 교수님, 또 정구영 대표님, 그 다음에 최정미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서 맡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기 앞에 나가 서 주셔야 돼요. 이거 들고 다 우리 유튜브들 다. 아니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근데 너무 다 맞춰 있어요. 움직이지 말아요. 네. 나도 나가겠습니다. 나가야지. 네, 안타까운. 자, 그러면 그럼 시작합니다. 이거 네. 필요한 사람 하나 자,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자교모 트로스코리아 자유와 혁신 공동 주최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국민의례부터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여기 앞쪽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서 서주시고요. 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을 바라보고 애국가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네, 저기 여기 기자회견에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쪽에 서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혼자 서 계시면 피켓 좀 하나 이쪽으로 들어주세요. 오세요. 피켓 좀 이쪽으로 드려요. 오셔서 같이 뒤에 서주시면 함께 목소리를 내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와도 중국인의 무질서와 범죄는 이미 국민의 걱정을 뛰어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의심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여 정부의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비상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비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다른 중국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국가 장벽을 활짝 개방하였습니다. 벌써부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중국인 여행객이 발생하였고 금은방을 터는 등 범상치 않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오히려 음모론, 가짜뉴스, 혐오 발언 등을 하지 말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비록 온 국민의 요구를 국가가 전부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안전만큼은 한 사람이라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공동대표 지대용 회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명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규탄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의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은 그 책임을 방기한 극히 무책임한 조치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국가 안전과 치안의 위협. 정부는 무비자 체제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신원 확인과 사전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사실상 방치한 채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의 침투 가능성, 불법 체류자 증가, 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가 여러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무비자 입국 이후 중국인들이 크루즈 입항지 및 단체 여행 버스에서 이탈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범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외국인 유치나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입국자 관리와 국민 안전 확보이다. 둘,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의 허구.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관광산업 회복을 이유로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유입을 앞세운 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충돌할 경우 그 명분은 정당성을 상실하며 중국인 여행객 1인당 지출액은 81달러로 현저하게 저조하다. 2022년 세계관광기구가 발표한 겁니다. 세 번째, 과거 사례와 통계가 가르치는 경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범죄자는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적이 있으며 강력범죄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이 이미 잇따라 보도되어 왔다. 무비자 허용 첫날부터 무비자로 들어와 납치, 인신매매 등 극단적 주장은 각종 온라인에서 확산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사실관계를 엄정히 밝히지 않거나 가짜 뉴스 여부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 그 자체다. 최근 뉴스 보도에 캄보디아에 납치 살해된 한국인 청년도 한국인을 상대로 마약 보이스피싱하는 중국인들 범죄 조직이다.
아직도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되어 있다. 네 번째, 정부에게 요구한다. 즉각적인 제도 중단 또는 연기,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 정책 시행전에 제한 대책, 신원 검증 시스템, 사후관리 절차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재검토하라. 입국자 사전 검증 강화, 인터폴 수배자, 과거 불법 체류 기록자 등을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라. 입국 명단 사전 제출, 전자감시 시스템, GPS 기반 이동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보호 책임 강화하라. 중국인 관광객 관련 범죄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지역사회와 치안당국의 감시 강화, 순찰 확대 등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라. 정보 공개와 투명한 국정운영, 무비자 정책 시행 전 위험성 평가 자료, 범죄 대비 시나리오, 대응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언론과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입국관리 통계, 범죄 연관 통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관광 활성화나 외교적 보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치안 붕괴나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즉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정부로 거듭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5년 10월 17일 사단 법인 유튜브 연합회 외 대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총 5분이시고요. 약 5분씩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구호는 될 수 있는 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산당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이죠. 네, 천멸중공 이라는 이 단어를 전 국민에게 외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이재봉 교수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앞이고요. 이런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나라를 걱정하고 이 땅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아직 여전히 국회 앞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고 시민들,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4년 동안 4년간 우리나라의 질병청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매독 1위, 외국인 매독 1위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미 뭐라 그러죠? 에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에이즈, HIV 감염자도 중국인이 3위였습니다. 각종 성병, 그리고 각종 질병, 그리고 코로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대다수가 중국인이 1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일 때 대만은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한 반면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가 창궐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자국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성병과 매독, 질병, 이러한 것을 옮기는 국적자들이 중국인인 것은 질병청 자료를 보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우리의 건보재정을 작은 의료보험비를 내고 우리의 건보재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의료보험비를 내십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국적 제한이 철폐돼서 공무원이 중국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도 중국인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중국 출신 대변인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 성명서를 읽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래도 중국 사람들 무비자로 허용할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종 군사 기지라든지 정보기관 주변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울산대학교에 산불을 내고 학교불을 냈어도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 구속됐다는 이야기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 그리고 공군기지를 도찰하는 대만인과 중국인이 그대로 풀려나서 그 다음날 다시 도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리에서 대소변을 마음대로 보는 것이 중국인들입니다. 그 위생과 그리고 그 오염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중국 속방의 하수인입니까?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입니까?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무도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나서서 이 일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주도는 이미 중국인들에 의해서 부동산이 반 이상 넘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농지, 강원도의 농지 침해 사례는 중국인한테 넘어간 사례는 제주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요충지 외국인이 다 해서 부동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중국인들이 부동산 쇼핑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대출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 종중 매국 정권이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중국인의 다원가는 이등 국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각하네요. 네. 네,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자교모의 공동 대표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침투한 중공 세력들에 대한 경각심을 매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김병준 교수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공산화의 악령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듯한 자세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위정자 이재명이라는 자하고 더불어민주당 이 자들이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이지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중국에 팔아먹는 짓거리와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비자 입국이 얼마나 가상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앞서 다 설명을 해 주셨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 건수가 중국인의 입국자 수와 비례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길을 우리는 활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주의 국가, 안전한 국가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서부터는 인신매매가 판을 치고
과거 신장 위구르에서 행해졌던 정말 산채로 장기 밀매가 되고 우리나라 남녀노소가 갑자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갑자기 납치돼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가 판치는 조건을 마련하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에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짜 주민등록증,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지난번 소위 갑자기 이루어진 대선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증언과 증거를 보았죠. 그래서 가짜 주민등록증 갖고 사전투표를 뭐 쇼핑하듯이 서너 차례 또 대여섯 차례 하더라도 잡지도 않고 거기다가 사전투표를 한 것 자체는 아예 통을 함체로 다 바꿔갖고 헝겊으로 바꿔갖고 다시 개표를 하고 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에서의 부정이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공식적인 부정으로 옮겨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아주 혁혁하게 공을 세우는 요소인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를 잡아먹는 것이냐. 물론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가 됐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서유럽에서는요, 서유럽, 동유럽,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자본 잠식을 당해서 자본 잠식을 당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소위 경영권을 탈취당한 그러한 기업들은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자본시장에서 펀드의 형태로 우리나라 기업을 사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알아서 갖다 받쳐주게끔 해줘요. 그게 뭐예요? 상법 개정입니다. 노란 봉투법입니다. 집중투표제입니다. 이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악법들이 아유 자연스럽게 중국 애들한테 중국 자본에게 휴지도 안 풀고 코를 풀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완벽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이제 근로자들이 아까 뭐 1등급은 2등급은 얘기했지만 관공서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다 중국인들이 거의 요직을 독차지하게 되고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예 하층 구조는 건설업이나 통업 이런 거의 10장들은 중국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본의 침탈과 인력의 침탈을 무기로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속방, 하나의 중국의 지방, 토호,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눈 뜨고 봐야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재명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반 담당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국회를 청소해야죠.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가로막고 완벽한 총선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야말로 대표적인 내국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경대 국제관계학 박사이십니다. 네, 누구보다도 중공 내부의 사정과 그들의 만행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김상순 교수님, 예, 다음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현장을 온라인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우리에게 좀 슬픈 얘기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지난달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려 이 9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전격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세운 목적은 뭐냐면 내수 활성화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번 전격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국민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조차도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의 눈치를 보면서 이미 스스로 중공의 이중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존재 필요성은 뭡니까? 세 가지가 가장 최우선 원칙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안전. 이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국익수호입니다. 이 국익수호 최우선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국격 제고입니다. 나라의 국격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하고, 이 세 가지 최고의 원칙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국가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가 3대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중공의 이중대로 전락하는, 스스로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이런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은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진행된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다음과 같이 규탄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 치안 위협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각성하라! 첫 번째, 중국의 불법 체류자 대폭 증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뻔한 추정입니다. 이것은 진짜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중국인 강력 범죄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을 도대체 강력 범죄의 피해자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세 번째, 국제 마약 범죄가 당연히 대폭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마약 좀비로 추락시킬 것입니까? 네 번째, 국제 불법 돈 세탁 거점으로 우리나라가 활용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번 정부는 불법 돈 세탁에 탐인하십니까? 다섯 번째, 무질서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결국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일입니다. 여섯 번째, 이 과정에서 한중 문화 충돌은 뻔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한중 상호 간의 혐오 사태를 자초하고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두 가지 위협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각성하라! 중공의 초안전 스파이 공작에 우리의 무호를 활짝 개방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대안이 도대체 있습니까? 두 번째, 종북 종중을 반대하는 애국지사, 애국 요인들에 대한 암살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애국 동지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세 번째, 미흡한 졸속 행정, 강력한 규탄과 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각성하라! 중국인 관광객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처벌 규정을 완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보호 원칙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비책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제도를 빨리 완벽히 완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규탄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입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저가 소비 풍조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텔에서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단체로 밤을 새우는 이런 일들조차 있고, 지금 텐트를 치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비에,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사회 혼란을 유발할 위험성은 너무나 큽니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중국인 관광객 무이자 허용 정책은 절대 반대합니다.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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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 그 걱정과 근심이 날로 커져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는데요. 예, 다음 발언자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루스코리아 정부영 대표님이신데요. 부정선거로 조작 당선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위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트루스코리아 정부영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과 우리 국회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들 부정선거를 알고 인정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 크고, 초등학생들이 벌써 올해만 해도 143명이 유괴 납치되었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장기 적출당하는 그런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문재인 때 예견된 바 있습니다. 중공 간첩 문재인이 코로나 그 중국인들 입국을 반대하는 70만 명의 국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계속 문호를 개방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년 6월 30일 지방선거가 있는 때까지 100만, 500만, 더 나아가서 3천만의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입국시키겠다는 그러한 정권이 우리나라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 정권이 아니고,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을 넘어서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보듯이 그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있어 보입니까?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정말 모질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어떻게 21대 국회에서 5천 법안과 8만 조례를 바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때에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자유는 박탈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저께 그제 보면 우리나라 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규제 대상 지역으로 되어서, 그리고 대출도 금지가 되고, 서울에서 그냥 25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그냥 거의 대부분인데 주택담보대출이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실제로 2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하게 박탈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출산 절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좌파 정권의 정책이 늘상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중 때 벌써 화교학교가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중국인 투표권이 2005년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판검사가 되도록 판검사에서 국적을 없앤 것이 중공간첩 문재인이고, 지금 중공간첩 이재명 때에는 공무원조차도 그런 국적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고 완전하게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는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나가라, 극우 세력 나가라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 세력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이라고 합니다. 1.23 계엄이 불법이고 내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힘당이 싸우고 있을 때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란 프레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힘당,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힘당, 그리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51명의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릅시다.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1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박찬대, 추미애, 김민석 등 이들이 진정한 내란 세력들입니다.
이러한 내란 세력들이 우리 국회에 앉아서 이러한 악법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들은 다 위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헌 정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헌 정당은 완전하게 해산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에 그런 힘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당 해산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국민 주권을 외쳐야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도 학생들도 힘이 약해져 있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외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맡기려고 선거를 합니다. 그 선거가 오염되었습니다. 그 선거가 완전히 투표는 한국인이 하고 개표는 중국 조선족이 하는, 그리고 중국 해커가 하는 그런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점령되고 이 국회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찬탈당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 내란의 프레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를 우리는 완전히 해산해야 되고, 이러한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힘당에다가도 농계작전으로 함께 국회 해산 전선에 나서기를 촉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초 다행히 국힘당의 초선 의원들 44명이 국회 해산을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98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의 국회법은 200명 이상으로 우리 국회가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압력을 우리가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299석에서 100석만 있으면 국회 해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107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도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힘당에서도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51명의 부정선거를 하지 않은 그 51명을 뺀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주권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프레임을 새로 짜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평화주의자는 간첩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옆에 김현지, 알려진 학력, 그런 경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 간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2005년도에도 북한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있다라는 지금 소식통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인정한다면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하지 말고, 그리고 민주당을 우리 국회라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 같이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우리 국회를 해산하는데 국민 주권을 발동합시다. 다 같이 구호 잠깐 외치겠습니다. CCP out! CCP out!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그리고 윤 again! 윤 again!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뿐만 아니라 국회 해산을 외쳐주고 계셨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2019년부터 사이버 피싱, 보이스 피싱 범죄를 알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분입니다. 이 피싱 범죄가 중국과 무관하지 않죠. 트루스코리아 최정미 국장님 마지막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루스코리아 대외협력국장 최정미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중국의 눈치만 볼 것인가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19년부터 많이 알고 계시는 보이스피싱이 지난 사이버피싱, 리딩방이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요 라던가 또 인스타 부업 사기 등의 피해를 알리고 또 예방하고 또 피해 복구를 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이 사건이 정말 중국과 무관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로 나오고 많이 밝히고 있고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또 캄보디아의 사건도 청년들이 안타까운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정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업들을 이제 중국들이 먹는다고 했는데요.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범죄 조직까지 다 장악을 해서 저희 정말 국민들이 정말 무덤을
모든 사기꾼들이지만 그 사기꾼들이 정말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구조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1분기 피해액이 신고된 피해액이 3,116억 원입니다. 신고된 금액만 그렇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수십조에 달합니다. 실례로 2019년에 이런 범죄 피해액, 사기 피해액이 52조에 달했습니다. 2019년도 국방비가 46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왜 정말 이재명 정권은 수소방관하고 있습니까? 친중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범죄하고 저희들 정말 저희들 삶의 터전을 헐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저희 신체도 신체뿐만이 아니라 재산, 신체도 털고 있고 재산도 털고 있고 국가도 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화 받으실 거예요. 뭐 투자하세요라던가 대출을 전환해 준다던가 많은 걸 받고 계실 텐데요. 이 범죄 대부분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사기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으로 인정하시고 이 국가적 재난의 원흉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또 그들을 예방하는 그런 법들도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정말 국간을 열어놓고 도둑질 해가십시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렇게 발언해 주신 분들 강력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들을수록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보도에 의하면요, 중국 관광객에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중국인에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야 합니까? 자, 우리 국민은 이러한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계속될 경우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뒤쪽으로 모두 서주시고요. 네, 우리 유튜브 기자님들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잘 드시고 피켓도 잘 들어주시고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앞쪽에 계신 분들 사이사이에 서셔서 모든 분들의 얼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켓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피켓에 얼굴이 가리지 않도록 서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피켓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분들 네. 고개 한번 보시고 됐습니까? 네. 한번 더 찍을게요. 네, 취재 나와주신 유튜브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네, 여기 오신 분들 식사하시고 방송 안내 말씀 지대용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